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경칩이 되면 정말 봄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긴 해도 오늘 날씨가 모처럼 화창해지면서 바람의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움츠렸던 마음과 몸 기지개 한번 크게 펴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세계 물류시장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글로벌 물류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할 대학과 대학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까지 시행한 제1, 2차 고급 물류 인력 양성 사업이 물류 전문성 함양에 사업 목표를 두고 시행됐다면 이번 3차 사업은 최근 물류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정부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교는 대학원 또는 학부의 물류학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모집은 3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사업을 신청하는 대학교는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에 사업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FTA 체결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전국 8개 지역을 순회하며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농수산식품 특화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활용 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최희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산업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FTA를 기회로 활용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도 FTA 혜택을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시장 확산형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지능형 전력망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를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는 전기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인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EESS의 환경 이슈 및 안전, 그리고 시간대별 자동 전력 제어에 필수적인 지능형 전략망 사용자 설비와 전력망 간 인터페이스에 대한 국제 표준이 논의되는데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외적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서 표준화 체계를 개선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강화 등 올해 상반기에 지능형 전력망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녹조 현상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14년 조류의 발생과 대응 연차 보고서를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연차 보고서는 녹조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담은 수질 정보와 함께 녹조 발생 당시의 기상, 수리, 숨은 상황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녹조 현상에 관한 주요 쟁점과 관련한 대응책 등도 체계적으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연차 보고서의 발간으로 국민들이 녹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편 학계나 일선 전문기관 등이 녹조 현상을 연구할 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조류의 발생과 대응 연차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 장기적 관점에서 조류 발생 유형 분석과 대응책 마련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면 올해 편성된 50억 원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의 배선수 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 지원이 미흡했겠죠. 네, 여러모로 생각해 봤을 때요. 이런 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간에 아니면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복지기금에서 소속사업장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쭉 하다 보니 주로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기업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고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이마저도 설치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현실을 정부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 중에 대기업에서 설치한 그 사내복지기금을 소속 사업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같이 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양보를 해서 사내복지 기금을 가지고 협력업체나 합청업체 근로자에게도 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네. 정부에서 매칭해서 이렇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가 이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언제 만들어졌죠? 이 제도가? 시행은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네. 어려움이 있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자, 3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도네요. 예. 네, 많이 또 홍보가 필요하겠고요. 저희도 홍보가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복지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지원되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예, 지원되는 분야는 사내복지기금이 시행하는 복지사업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사내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경조비, 학원 수강료 이런 걸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고요. 네. 예를 들면 기업에서 그 회사 창립 기념일에 네. 상품권이나 기념품들을 지급하는데 네. 그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고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같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아, 네. 다만 이제 융자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회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지원이 좀 어렵고요. 네. 또 시설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하청업체에게 기숙사를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한 경우에도 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아, 그렇게 이제 어떤 행사에서 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지급한다거나 또 시설 면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분야들에서 지원 제도가 이렇게 마련됐는데요. 좀 사소한 것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자부심을 주거든요. 근로자들한테는요. 회사에 그렇습니다. 대한 자부심과 또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대기업 등 그 원청업체가 수익금의 일부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자금 지원을 도와준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를 국가가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현재는 기금당 최소 한 3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 한도는 50%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시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5억까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예를 들면 대기업 사내복지기금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서 아까 그런 항목에 그 1억을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 국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기업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우리 근로복지관단의 지원 신청서나 사업 계획서를 우리 기금에서는 이렇게 하청업체에게 이러이런 그 혜택을 주는 복지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작성해서 우리 공단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해 드리고요. 네. 이 계획에 따라서 실제 지출을 하시고 증빙서를 첨부해서 기금을 신청하시면 네. 저희들이 그 기금의 지원 금액의 50%를 실제로 지급해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기존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청업체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네. 몇 개 뭐 좀씩 있긴 한데요. 네.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또 설문조사도 좀 해보고 하는데 네. 간혹 전화도 오는데 네. 아직 이 사업이 많이 홍보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희들이 좀 열심히 홍보해서 좀 지원 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 이 부분일 네,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근본적인 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이 근본적 복지 격차를 줄인다기보다는 이 사내 복지기금 제도와 관련해서 그 사내복지기금이 현재는 기업 단위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 규모 경제상 설치가 어렵고 네. 한계도 있어서 네. 정부에서는 지금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향은 예를 들면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같이 설치한다든가 네. 도급업체가 수급업체와 같이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해서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네.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되지 않는데요. 네. 법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 정도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공동 사내복지기금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에 출연금의 50%를 똑같이 매칭해서 네. 이렇게 공동으로 사내복지기금 만드는 걸 촉진하려고 합니다. 네.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사실 작은 사업이다 보니 큰 틀로 보면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 사내복지기금 지원 제도가 조그만 힘이 돼서 기업 간에서 상생 압력하고 하는 이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걸로 인해서 기업 간의 복지 격차도 좀 완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로 전화 주시면 성실껏 안내해드리고요. 네. 또 많이 궁금하시면 저희 찾아가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 전화번호는 052-704-7304입니다. 네. 자, 052-704-7304. 네,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의 전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배선수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최근 취향과 특색이 뚜렷한 작은 서점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동의 모 서점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책을 고를 수도 있고요. 저자와의 만남 행사도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밀려서 기존 동네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지만 동네 서점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퇴근길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고를 수 있는 서점부터 독립 출판물로 이름난 서점까지 저마다 색깔이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이런 서점의 주인들은 대개 책을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요. 책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한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은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 뜬금없는 곳에 서점을 연 경우도 많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SNS나 인터넷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 지도를 보고 찾아오거나 전화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덕분에 주변 지역도 활성화되면 좋겠네요. 술 한잔 하자고 친구 불러내서 서점 들어가면 웃길 듯 크크. 어찌됐든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건 긍정적이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네 쌍둥이를 얻었지만 같은 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던 남성의 기구한 운명이 네티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카를로스 모랄레스는 지난달 15일 네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카를로스는 근무지에서 아내의 출산 소식을 접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아이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카를로스는 아내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36살인 카를로스의 아내 에리카가 출산 직후 과다 출혈 때문에 저혈량성 쇼크 때문에 숨졌기 때문입니다. 카를로스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 쌍둥이들 목욕시키기, 우유 주기, 재우기 등 육아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길, 아이들을 출산한 그 좋은 날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안타깝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도시락 9억 원어치를 군 예비군 훈련장 등에 납품한 기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곳은 거짓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을 타내기도 했는데요.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지난 4일 식품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모 기업 대표 이모 씨와 이사 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통기한이 2년가량 지난 동그랑땡과 냉동 망고 등 30여 종의 음식 재료로 도시락 9억 원어치를 제조해 한국마사회 서울 경기지역지사와 예비군 동원 훈련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처 판매하지 못한 도시락은 결식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 후에 관련 단체로부터 8,4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없는 시간 내서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세상에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중장년층인 5, 60대 창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데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도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판매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 따르면 지난해 11번가에 입점한 5, 60대 판매자는 전년보다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자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작년에는 10.8%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교육센터에도 중장년층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의 판매자 교육센터의 경우에 올 들어 5, 60대 수강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정도 늘었고 전체 수강생에서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우리 부모님도 명예퇴직하시고 쇼핑몰 창업 관련 공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도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부디 잘 되셨으면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모 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곱창집은 금요일임에도 한산했습니다. 25평 넓이의 음식점에 놓인 테이블은 15개, 이 중에 절반에 가까운 테이블이 비어 있었는데요. 불과 1년 전 손님들이 줄을 서 30분씩 기다리던 곳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 씨 가게는 근처 직장인들이 자주 찾던 대표적인 맛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면서 맛의 인기는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손님 10명 중 흡연자들이 4명에서 5명이었는데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매상이 푹 꺼졌다면서 월 매출이 30% 이상 줄어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실내 업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난 후 음식점 업주들의 소갈이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식당은 금연구역이 이해되는데 술집은 왜 금연구역일까? 흡연이 되는 식당과 금연인 식당 둘로 나눠서 경쟁을 시켜보자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3월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 실내 온도를 한껏 높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높으면 칼로리 소모량이 줄어서 살이 쉽게 찐다고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칼로리 소모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늘리는 것도 역시 칼로리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갈색 지방의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에는 운동을 특별히 야외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